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평은 울산시장 선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질질 끌기도 제일 오래 끌고 있는 이 울산시장 선거 끝이 보이면서 임종석 저국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보인다. 이런 내용의 논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요즘 재판에 김명수 대법원장 휘하에 정말 재판 질질 끄는 거는 정말 유사 이래 지금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 자기네들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재판은 무조건 이렇게 질질 끄니까 정말 이걸 누가 그렇게 갈볼 사람도 없고 정말 횡포죠. 횡포. 국민에 대한 횡포예요. 재판 지연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이 울산시장 선거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됩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거 벌써 아마 어떤 게 생겼다 그러면은 영창 보낼 거 있다 그랬으면 벌써 영창 보내고 살고 나와도 나올 겐데 아직도 1심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주 1심 중에 있습니다. 3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런데 이제 그 끝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늦었나 그걸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 혐의라는 것이 벌써 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30년 직이다 이래가지고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겁니다.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겁니다. 공무원도 보통 공무원이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공무원하고 청와대에 내놓으라 하는 공무원들이 개입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송천호 변호사를 비롯하여 황운하 의원, 황운하는 당시에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어요. 청장이 여기에 이 선거에 개입된 거야. 그 다음에 한병도라고 하면은 청와대 정무수석, 현재 민주당의 국회의원입니다. 백원의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1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인데 이 백건우 등도 다 기소가 돼 있죠. 이 기소는 2020년 1월 말에 했습니다. 이 하도 급박해서 이게 저녁에 아주 급박하게 했는 거예요.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 기소해버려 해가지고 이게 기소했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틈새가 자꾸 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는 것도 이것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서둘러서 기소를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담당 판사가 누군가 한 건에 김미리 부장판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 산하에서는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면은 그만 최고입니다. 최고. 누구 끝발 갖다 댈 것도 없어요. 우리법연구회입니다. 그러면 프리패스 이럴 사정이에요. 공판 준비기를 그냥 무려 공판 준비기일은 딱 하루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 이런 재판입니다. 이거를 6차례나 열었어요. 김미리 부장판사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리고서는 2021년 그러니까 다음에죠. 1년 뒤에 2월에 인사가 났는데 김미리 부장판사는 또 유임됐습니다. 여기에 보통 유임이 잘 안 되는 자리인데 유임이 됐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끝발 아이고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임되는 인사가 또 그때 그렇게 지적에 의혹을 샀잖아요. 그래서 또 이 재판을 위해서인지 진짜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라 가지고 그랬는지 김미리 부장판사는 2월달에 인사가 있었는데 4월달에 돌연 질병 휴직을 합니다. 휴직을 하면 다른 사람을 이어가지고 재판을 하면 되는데 휴직했다고 재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기일만 공판 준비기일만 6차례를 겹치면서 공판기일은 사실 정식 재판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준비지. 그런데 공판 준비가 끝나고 나서 정식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이때는 또
검찰 측에 또 뭐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게 또 잘 안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또 재판을 하니 뭐하니 이러면서 좌우간 이 재판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온열에 엿가락 늘어듯이. 초기에 미뤄진 데다가 또 이 코로나 등으로 해가지고 3개월 정도 이렇게 미뤄지고 이러니까 이 코로나 핑계도 좋지, 재판부가 또 책임을 또 떠넘기기도 좋잖아요. 그동안에 코로나도 있었고 재판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거 참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정식 재판은 그 다음에 기소된 지 1년이 12개월이 지난 뒤에 2021년 2월 달에 판사 인사가 있어요. 그러면 판사 인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해 5월에 처음으로 첫 재판이 열리는데, 기소된 뒤에 1년 4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된 겁니다. 다른 기록 제가 다 찾아봤지만은 거의 아마 같을 거예요. 그 중심에는 김미리 판사가 있다는 겁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정말로 이 건만큼은 정말 진도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죠. 사실상 김미리 부장판사 앞 저쪽에 담당이 되고 나서는 사실상 재판이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공판 준비기일 몇 번 이렇게 6번 나누어 내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게고, 그 다음에 재판 초기에는 또 피고인들이 또 지연 전략을 또 써가지고 또 늘어지는 거예요. 좌우간 이 재판 힘들었어요.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은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아서 이렇게 늘어진다. 그러니까 좀 빨리 좀 내달라. 이렇게 재촉하기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뭐 재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검찰에서 질문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의 변호사들이 동의를 해야 이게 증거가 채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안 밝히니까 그냥 재판 요구서 그냥 뭐 한다 그러지만 2, 30분에 끝나고 이렇게 자꾸 공회전만 스베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이 피고인들이 변호인의 재판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재판을 이렇게 질질 끌어도 되는 거냐고 하는데, 변호인들이 이렇게 전부 다 질질 끄는데 한몫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각종 증언,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조사, 이것도 7월 24일까지도 이것 증거조사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부가 바뀌고 나서 매주 월요일, 일요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에 한 번씩 했는데, 그래도 7월 24일 며칠 전에 한 게, 이게 재판을 하기는 횟수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74회나 했어요. 74차 공판이었어요. 그러면은 최소 74주가 그럼 1년이 훨씬 넘지요. 이렇게 7월 24일 날 74차 공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끝이 보이느냐? 아직 그랬는데도 끝은 그렇게 쉽게 안 보입니다. 지난주에 이 재판부가 9월 11일에 최후 변론을 진행하고 나서 결심 공판을 하겠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긴 하는데, 9월 11일 그때 또 가봐야 아는 거지. 또 누가 또 잡아 당길란지 모르겠어요. 대략 뭐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 이래 보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 재판이 3년 10개월 정도 만에 1심이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1심이. 이 정도면은 거의 역대 최장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문에도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끝이 보이긴 한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한번 끝을 기다려 보긴 한데, 이 사건이 4년 만에, 형사사건의 1심 재판이 4년 만에 결론이 나온다. 이거 정말 아주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이 법조인들은 참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런 거는 누가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수사를 했는가 조사를 했는가 뭐 진짜 이거는 진짜 누구를 추궁하려고 그래도 추궁할 사람이 받을 사람이 대답을 옳게 하겠습니까? 재판 지연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하겠어요? 판사급반인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간에 끝이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 어찌 보면은 그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은, 자, 지금 서울 고검의 이 재판의 핵심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청와대에, 문재인 청와대가 송철호 변호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명을 내렸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는데, 하명을 내렸다 하는데, 당시에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현재 국민의힘 대표예요. 김기현 대표 사무실을 갑자기 압수수색하는 게, 이게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와중에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송철호 변호사 쪽에 전화를 해서 뭐 어떻게 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쩌고 샬라 그리고 청와대 당시 청와대가 각 부서별로 무려 7개 수석실이나 뭐 비서실 뭐 이렇게 동원돼 가지고 송철호 변호사를 밀었다는 그런 의혹에 쌓여 있잖아요. 지금 그거 규명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냐 아니면은 적어도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는 거 아니냐.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콤마 이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책임을 질래 그러면은 임종석이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를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나 이런 경우가 생길 거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를 임종석이가 책임지면은 이거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건데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에서 수차례 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거는 이 삼척 동자도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가 되지는 않았는데, 당시에는 기소가 되지 않았는데 1심 판결이 나는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경우가 나올는지 모르겠다 하는 게 지금 오늘의 논평의 요지입니다. 그거는 아마 그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울산시장 수사팀 선거공작 수사팀을 해산해버린 그게 이제 학살 인사라 했던 거기에 원인이 클 겁니다. 수사팀이 다 해산돼 버렸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의 제기를 하니까, 의의 제기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번 재판 과정에서 74차 공판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진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서울 고검이 재수사 이거를 재수사 결정한다 그러면은 재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재수사, 저는 이거 반드시 재수사 될 거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재수사의 핵심이 누가 되는가 하면은 임종석과 조국이 될 거예요. 조국은 당시 민정수석이었어요. 임종석은 비서실장이었고, 그 민정수석 산하에 백운우가 있었고, 당시에 민정비서관이 아주 깊이 관여돼서 피고인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백운우가. 그래서 정무수석, 당시에 정무수석이 관여돼 있고, 민정비서관이 관여돼 있고, 지방경찰청장이 관여돼 있고, 이래서 피고인이 15명이나 돼요. 이런 걸 반드시 수사해야 될 대상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당시의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과 민정수석인 조국인데, 조금 더 올라가면은 대통령도 있어요. 여기서 말이 까딱 잘못 나오면은 대통령도 나와요. 정말 몰랐느냐? 임종석, 조국 정말 몰랐느냐? 아니, 임종석의 경우에는 개입하는 흔적이 남아있고, 또 그 울산시장 공작 수사팀 및 임종석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장 의심이 드는 그런 게 있을 것도 같습니다.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사람이 임종석일 것 같아요. 서울 고검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74차례의 공판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참고로 해서 임종석의 개입 정도도 이것도 수사해야 된다고, 요번에 다시 수사해보고 없으면 빠져나가라고. 아마 서울 고검도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무려 4년 가까이 끌어서 1심이 이제 10월이나 11월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직전에
임종석, 조국에 대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사에 대해서도 착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그때 죽으면은 확실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를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저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나가십시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논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